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 영기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슬퍼된 당신께 경의를 표합니다. 227페이지. 자, 전부 시간에 이제 의식은 의건에서 나온다 하는 이야기가 있어. 의식은 의건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의건이라고 하는 것은 뿌리 건자 쓰기 때문에 뿌리는 삭을 틔우듯이 의건은 의식을 일으키는 뿌리라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정체가 뭐냐 이런 잠재의식 이게 말라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유식에서는. 근데 그게 이제 의식에서 의건에서 의식이 나온 게 아니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오늘 얘기하는 거는 그러면은 법진에서 의식이 나오느냐 하는 문제를 갖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이 의식이라는 것은 그냥 단독으로 생기는 게 아니고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시계라는 대상이 있을 때, 이건 시계다 하고 우리가 인식이 일어나듯이, 그걸 이제 이 시계가 바로 법진에 해당하는 거죠. 컵을 보고, 이건 컵이라고 하면, 컵을 보고 우리가 컵에는 인식이 일어나듯이, 컵이 이제 바로 인식의 대상이 되는 거죠. 인식의 대상을 법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이제 대상이 있음으로써 인식이 일어난다고 다들 얘기하지만은, 정말 그런지를 한번 따져보자 하는 게 이제 부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법진이라는 말을 이제 쓰는, 특기를 진짜 쓰는 건 티끌이라고 하는 것은 변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 법이라는 말을 왜 쓰느냐 하면은, 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여러 가지 인연에 의해서 생기는 것을 다 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그래서 법과 티끌 진짜 붙여서 법진 이러는데 인식 대상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이제 알고 이제 보시면은 이해가 생길 겁니다. 자, 읽어볼게요. 너희 의식이 결정과 법진에서 생긴 것이라면 너는 지금 자세히 보아라. 의견에 상대되는 그 법진이라는 법이 무슨 모양이더냐. 그럼 우리는 이제 법진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인식 대상에 의해서 이게 이제 의식이 생긴다고 한다면은 그 인식 대상의 인식 대상이 법질이라는 게 무슨 모양이 있느냐 자세히 살펴봐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인식 대상이 없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인식 대상이 없다면 인식할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삶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눈에 보이고 들리는 게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삶을 영위하고 있는데 대상이 없다면 우리는 의식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우리 삶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 이제 그 인식 대상이 법진이라는 게 여기서 의식이 생기느냐 이라면 결론적인 얘기를 하면 법진에서 의식이 생기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삶이 이루어지느냐 하는 의문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이 법진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죠. 만약 색공과 동정과 통색과 합리와 생멸 등 이 모든 현상을 떠나서는 마침내 법진 그 자체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이때 법진이라고 얘기하는 게 뭔가 하면은 색공 하는 색은 알다시피 형상이 있는 거고 공은 호공을 얘기합니다. 동정하는 소리죠. 움직이고 고요한. 이 소리는 들릴 때는 움직이지만은 소리가 안 들릴 때는 고요하기 때문에 동정이란 말을 썼어요. 통색이라 하는 향기 같은 겁니다. 코가 막혀버리면은 향기를 맡을 수 없고, 그죠? 코가 트이면 향기를 맡을 수 있죠. 그래서 통색이랑 통하는 거와 막히는 걸 얘기하죠. 자, 합리라고 하는 거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촉을 얘기합니다. 이 합이라고 하는 접촉될 땐 촉감이 느끼지만은 접촉이 안 되면 촉감 못 느낍니다. 이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면 알죠. 이렇게 탁 만졌을 때는 합이라고 그러고 탁 떨어지는 걸 이라고 해요. 촉이라고 하는 건 딱 접촉했을 때 느끼지는 거.
떨어지면 촉촉을 못 느끼는 거. 그걸 이제 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생멸이라고 하는 맛을 얘기합니다. 맛을 딱 보면 맛이 계속 바뀌어가죠. 변해가는 거죠. 생겼다 사라졌다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게 맛이에요. 음식 맛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런 등이 이제 뭘 얘기하는가 하면 법진이다. 법진. 그 요즘만 눈에 보이고 들리는 이 모든 세계가 법진이고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렇지만 법진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과거를 기억한다든지 뭐 추억을 한다든지 영상이 생긴다든지 이런 거는 전부 다 이것도 법진에 속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고 들리는 것만이 아니고 몸에 접촉되는 것만이 아니다 이죠. 그런데 이런 모든 현상을 떠나서는 마침내 법진 그 자체는 어둡스러울 것이다. 눈에 보이고 들리는 이거 떠나가 법진은 없다 이죠. 왜냐하면 법진이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니 생긴다 하더라도 색공 등 여러 가지 법이 생기고 멸한다 하더라도 사라진다 하더라도 색공 등의 여러 가지 법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멸한다 하면 사라진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이제 본다면은 이제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것이 법진의 특징이에요. 인식 대상의 특징. 그런데 대상이 생겼다 사라졌다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인식하는 의식도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겁니다. 알고 보면은 그리고 모든 건 이제 주관과 객관이 서로 상대해서 거기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집니다. 역사를 따져보면은 인류 역사를 따져보면 주관 객관이 상대해서 일어나는 거죠. 주관을 우리 의식이라 한다면 객관을 법진이라고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게 마음이 대상을 인식함으로 해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집니다. 거기서 문화가 생기고 거기서 이제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러는 거죠. 뭐 경제 발전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도 서로 마음이 대상을 인식함으로 해서 생기는 그런 일들이 이런 건 어렵지 않죠. 우리 쉽게 이해될 겁니다. 그럼 우리 일상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이게 이제 결국 여기서 이제 법진 인식 대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 밝혔어요. 자, 그래도 거기에 446주를 한번 보십시오. 오진이, 색성향 미촉이란 오진이 눈등 5권에는 상대할지언정 의근의 섭한 바는 되지 못하니 5가지 법이 각기 색, 공 등 모든 연을 연연하되 마침내 실상이 없기 때문이다. 이미 의근에 거두들이지 아니하고 또 실상도 없다면 어떻게 의식을 생할 수 있겠는가. 결국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결국 이거는 의식을 생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좀 깊이 있는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의식이 이제 대상을 본다. 이 대상을 이제 여기서는 이제 법진이라고 얘기합니다. 법진이라고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뭐 컵 같은 것도 있을 거고, 그죠? 소리도 있을 거고, 냄새도 있을 거고, 그죠? 그리고 이제 맛도 있고, 촉감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대상들입니다. 그래서 의식이 이제 이 대상을 인식해서 이것이 무엇이다 우리 인식을 하려 그러면요, 이 대상에서 의식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긴다. 근데 여기는 이제 뭘 의지해야 되는가 하면 의식은 의건을 의지해야 돼요. 의건. 요걸 이제 의존을 해가지고 요걸 인식해서 다시 이렇게 이제 의식이 이제 생긴다. 이래 보면 근데 의건과 대상이 서로가 인식해서 의식이 생긴다. 이래 봐요. 그러면 의식이 생기면 의식이 다시 의건을 의지해서 대상이 무엇이다 인식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의건과 대상이 서로 만나서 의식이 생기고 의식이 다시 의건을 의지해서 대상을 인식해서 이건 무엇이다 이렇게 인식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요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는 의근 없이 바로 예, 의식이 대상을 보고 이 대상에서 의식이 생길 수가 있을까 하는 거죠. 이거는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그런 거 아니더라도 자 이게 여기 이제 그 항아리가 있는데 항아리가 있다. 항아리 있다. 그죠? 의식의 항아리를 탁 인식을 해가지고 이걸 항아리다 하고 이제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정말 이걸 항아리라고 하는 의식이 이렇게 의식 내용이 생기려면 대상에는 두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된답니다. 두 가지 조건이 있대요. 자, 이런 이야기 들으면 여러분들 혼란이 올 수는 있지만 그 진심 알아야 되죠. 하나는 모양이 여기 이제 실체라 해야 됩니다. 실체. 실제 있는 실체. 두 번째는 모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 항아리는 모양이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러면 이거 실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럼 실체는 모양이 있느냐 하면 모양이 없습니다. 이 실체라고 하는 건 모양이 없는 거거든요. 그럼 이 두 가지 조건이 맞으면은 우리는 이것이 무엇이다고 의식이 인식을 해서 인식의 내용이 항아리다 하는 게 나온다는 것이죠. 근데 이걸 진짜 맞을까 하고 학자들이 의심을 낸 거예요. 왜 의심을 냈냐면 의식이 대상을 인식을 해가지고 이걸 항아리다고 인식이 왔을 때 정말 이 두 가지 조건이 맞으면 정말 이런 인식이 일어나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이 문제가 이제 계속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서. 이건 우리 상식을 뒤엎어버리는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자, 첫째, 실체를 갖고 있는, 이거는 이 항아리라고 하는 인식이 일어나려면 실체에 의해야 하는데, 항아리의 실체는 모양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인식을 해서 항아리라고 하는 인식 결과를 낼 수 있는 힘이 없다. 실체는. 첫 번째. 그럼 모양은 어떤 얘기죠? 항아리 모양이 있지 않느냐. 모양이 있기 때문에 항아리 모양에 있어 여기서 똑같은 의식의 내용에 항아리 모양이 나타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실체가 부정되어 버리면 이 항아리도 가짜다, 모양도. 그럼 결국 의식이 대상을 인식해가지고 이것이 항아리다고 인식하는 이 인식 결과는 대상을 인식해서 항아리가 대상을 인식해서 항아리가 나왔다고 한다면 틀렸다는 거죠. 근데 왜 이런 인식이 나오느냐는 거죠. 이게 이제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깊게 설명을 하죠. 이야기를 듣지 않는 사람은 천주의 하늘 아니다. 자, 이제 요 눈이 있어요. 요건 이제 항아리를 딱 보는 거. 항아리. 이게 이제 요 눈이 항아리를 딱 보니까 여기에서 항아리 딱 이미지가 여기는 마음입니다. 마음에 항아리가 딱 떴어요. 그래서 항아리다 이렇게 하는데, 자, 결론적인 얘기를 하자면 우리는 사물을 인식할 때 한 번도 제대로 인식한 적이 없어요. 얘기하자면 불가능하네. 왜 불가능하네 이 얘기를 해줘. 서양 철학에서 인식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대상을 인식하니까 항아리라고 하는 이미지가 떠오르는 거 보니까 이 대상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인정을 했어요. 불교는 아니다. 그렇죠? 아무리 이 항아리를 인식해도 항아리를 인식할 수가 없대요. 이게 왜 그러냐 얘기죠. 이유는 간단해요. 이 항아리는 변한다는 거죠. 항아리를 변하는 거죠. 첫 찰나의 항아리와 두 번째 찰나의 항아리, 세 번째 찰나의 항아리, 또 계속 찰나 네 번째 항아리, 이렇게 계속 변해간다. 항아리는 계속 변해가는데 요 마음의 안에 나타난 영상의 항아리는 안 변한다.
이게 안 변한다 하는 건 어떻게 아느냐? 간단해요. 이거 여러분 일주일 전에 이거 보셨죠? 오늘 또 보고 있죠? 네. 일주일 전에 본 거하고 지금 본 거하고 어때요? 똑같이 보이죠? 바로 그거예요. 일주일 상간 이게 화학 반응을 일으킨다. 끊임없이 변했다. 계속 변해왔는데, 엄청난 속도로 변해왔는데, 우리 눈에는 그대로예요. 일주일 전에 지금 보면. 그러면 여러분 보고 있는 이 컵은 진짜일까, 가짜일까? 가짜예요. 지금 가짜를 보고 있는데, 우리는 진짜를. 사람도 똑같은 거죠. 여러분들이 맞아요. 그렇게 본다면은, 여기에, 여기에 이제 마음 안에 있는 이 항아리하고, 밖에 있는 이 항아리는 동일한 겁니까? 아니. 동일한 게 아니에요. 이걸 유사하다. 유사성을 얘기하죠. 유사하지 동일한 건 아니다. 말하자면. 그러면 요거 안 변하면 요건 어디서 나왔느냐 얘기지. 요 이제 바로 무의식에 저장되어 있는 종자가 있어요. 종자. 항아리라 하는 종자가 있어. 종자가 눈을 사무다 항아리를 딱 범버렸어. 요 서로가 인연이 되니까 이 무의식에 저장된 정보가 의식상으로 싹 올라오는 거예요. 네. 올라오면서 이것도 딱 보는 거죠. 딱 견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는 것도 뭐냐? 어디서 왔느냐? 이거 종자예요. 종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눈으로 요 사물을 보는 게 아니고 마음의 이미지에 나타난 요걸 인연을 해서 나타난 이미지를 내 안에서 보고 얘기하잖아. 이게 이제 콩깍지 이론입니다. 우리는 늘 콩깍지가 휘어가서 이 사물을 보고 있다. 그렇게 본다면은 여기서 형상이 있거나 형상이 없거나 여기서 냄새를 맡거나 냄새를 못 맡거나 소리를 듣거나 못 듣거나 맛을 보거나 못 보거나 접촉이 있거나 없거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알고 보면은 그것을 우리 인식 대상으로 해서 인식하는 건 아니라고 할 거죠. 왜? 대상은 찰나찰나 변하는데 우리는 인식된 건 안 변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여기 이제 그래서 여기 말하는 게 이게 생겼다 사라졌다 한다 생멸한다 한다. 이 대상이 생멸한다. 여기 변한다 하는 것은 생멸한다는 거죠. 생겼다 사라졌다 반복하는 거죠. 그러면은 생겼다 사라졌다 반복하는 거를 아무리 인식해도 우리는 인식할 수가 없어요. 찰나생 찰나멸하는 거. 그럼 인식되는 그건 뭐냐? 마음이 재구성해서 자기가 만든 대상을 자기가 보고 있다. 이런 거죠. 그래, 이런 이론대로 하자면은, 절대로 저 사람 나쁘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그렇게 보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되도록이면은, 네. 용서해줄 필요가 있고, 그래. 얘기하죠. 그리고 그 사람 나쁘다 하는 게 확실히 증명이 된다 하더라도, 그 사람도 콩깍지 이론에 의해서 세상을 보고 나쁜 짓을 저지르니까, 우리 용서를 해줘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을 보면 제일 이거를 네.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래. 네. 5년 전에 본 사람을 항상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나보면은 늙어 있고. 네. 아, 정말. 어저께 제가 애인을 만났는데 완전히 늙어 있는 거예요. 여전히 늙어 있어요. 먼저 본 애보다 더 늙어 있고. 힘도 더 빠져 있고. 그렇죠. 네. 아, 정말 그 무상이 정말 보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네. 하면은, 무상을 봐야만이, 네. 변하는 걸 봐야만이 진실을 보는 거고, 고정되어 있는 거 보는 건 진실을 보는 게 아닌데 자기가 만들어서 보는 거예요. 예. 결국 이런 결론이 딱 예. 생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대상에 의해서 의식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 지적하는 게 그런 얘기. 조금 아무 내용이 없지만은 제가 주석을 달면 그렇게 주석을 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생로병사도 그런 거지. 그럼요. 그럼 우리가 지금 어떤 착각을 일으키고 있느냐 하면은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자꾸 회피하려고 그러는데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음에 대한 생각을 왜 못하는가 하면은
계속 고정된 모양 색깔을 보는 거죠. 남 죽어도 나는 아니야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고 싶은 거죠. 예, 그러고 싶죠. 네. 그렇게 자기가 자기를 체면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아이.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재미있는 얘기 그 다음 구절에 딱 나옵니다. 원인으로서, 이 원인이 약간 의식을 일으키는 원인으로서 의근과 또 의식을 일으키는 원인으로서 법진에 이미 스스로 형상이 없다. 형상이 없다 한 말은 뭡니까? 계속 변화한다. 생멸에 변해간다. 그러면 그로 인하여 생긴 의식에 무슨 형상이 있으며 형상이 있지 않다면은 걔가 어떻게 생기게 경계락하는 게 이거 맞다 하고 어떤 딱 구분을 할 수 있느냐 요소로서 이 계락하는 요소의 뜻도 있습니다. 요소로서 어떤 말을 할 수 있느냐 이거는 의식이고 이거는 의근이고 이거는 법진이다 하고 딱 정할 수가 있느냐 결정할 수 있느냐 형상이 없기 때문에 결정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 결국 이 이야기는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의식이든 의근이든 법진이든 계속 변해간다 이게. 변해가기 때문에 이 변한다면 무상하다고 한다면은 여기 무슨 인연이고 뭐 자연이고 이런 이야기가 사실 필요 없는 실체가 없으면 없는 것이다. 여기 얘기하자면 그런 얘기입니다. 서로가 이렇게 어울려져 가지고 계속 변해가는 것이기 때문에 결정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건 의식이다, 이건 의근이다, 법진이다 이렇게 얘기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28페이지 결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므로 응당. 이 의지가 아니라 의근입니다. 의근. 네. 잠재의식 의근. 의근가. 의식을 일으키는 의근가. 그 다음에 눈, 귀, 코, 혀를 통해서 들어오는 대상. 그 다음에 추억이라든가 가구, 기억 등의 법이 연이 되었어. 네. 그러니까 주관과 객관이 서로 연이 됐다. 이게. 의근은 주관이고요. 법은 객관입니다. 서로 연이 되어서 허망한 의식계를 내버리고 의식기가 생긴 거죠. 그래서 삼처 모두가 삼처는 뭔가 하면 바로 의근과 법과 의식 이 세 곳이 모두 따로 없고 따로에 딱딱딱 분리된 게 없다. 그래서 의와 법 그리고 의법계 제시 본래로 인연도 아니고 자연성도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인연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실체성을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연이 아니다 이거죠. 의와 법과 의근, 의식이 이 세 가지가 불박이면 딱 결정된 게 아니다. 결정된 게 아닌데 실체가 전혀 없어요. 실체가 없는 것은요 인연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실체가 없는 거. 현상을 갖고 얘기하면 인연이라고 얘기하지만 여기서 얘기하면 현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실체성이 없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있기 때문에 인연이 아니다. 실체성이 없기 때문에 자연성도 스스로 그렇게 존재하는 그런 것도 아니다. 그러면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면은 뭐겠습니까? 이거 자체가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일상 이거 자체가 그냥 묘진여성이에요. 묘진여성. 네. 보는 성품이 있거든. 이거 바뀌지 않는 놈. 왜? 허상을 드러내고 인연이라 하는 허상을 드러내고 자연이라 하는 자연성이라는 허상을 드러내면 뭐가 남겠어요? 참 마음만 남는 거죠. 그 참 마음이 뭐냐? 이러니까 비어있는 것. 공성을 얘기합니다. 공성은 지혜와 같이 있어요, 항상. 그래, 그 자체가 바로 법심인 모습이 우리 살고 있는. 근데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뭐 인연이니 자연이니 벗어나버리면은 이거 자체가 그대로 묘진에서 진리 세계입니다. 이어서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뭘 나누는가? 그런 의식이라 하는 어떤 실체성이 있느냐? 의근이 실체성이 있느냐? 의근 대상이 인식 대상이 법진이 실체성이 있는가? 계속 나눠보고 없다는 거죠. 계속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상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보면 고정된 어떤 실체성, 불방이 같은 뭐가 그런 게 전혀 없다. 전혀 없는 그것이 뭐냐면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고
우리 진실한 본성인데, 그 자체가. 좀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그런 얘기. 그래서 부정할 건 다 부정해버리면 부정할 수 없는 것이 드러나죠. 그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렵게 생각되면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이렇게 의건이 뭐고 법진이 무엇인지를 계속 나눠봐요. 그럼 다시 또 결국 이런 결과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비디오를 반복해서 들어야 돼. 보고 듣고 계속 또 점 갔다가 돌아오고 갔다가 계속 반복하다 보면 아 그렇구나 하는 게 알 수가 있어요. 한 번 들어가면 이해도 잘 안 될 수 있으니까. 근데 안 하는 존자도 좀 그런 심정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구조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난이 부처님께 살이 없다. 세존이시여 여러께서 항상 하업과 인연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일체 재간이 가지가지 변화하는 것이 모두 지수화풍 4대의 하업으로 인하여 드러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여러께서는 다시 오온, 유계, 18계 등을 인연과 자연 이 두 가지가 아니라고 배척하십니까? 이제 또 반론을 또 제기하는 거죠. 왜냐면 그렇게 얘기해도 이해가 또 안 되니까. 꼬투리 잡고 또 물건 늘어지는 거죠. 이런 건 참 좋은 일이에요. 그래야 뭐가 또 나오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 이치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오직 불상이 여기시사 중생들에게 중도 요의인 희론이 없는 법을 열어 보여주소서. 요의라 하는 완전한 뜻을 가진 걸 얘기합니다. 그럼 중도라 하는 말은 뭔가 하면 공성을 얘기합니다.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닌 걸 공이라고 그러죠. 다른 말로 하면은 불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열반경에 바로 중도는 불성이다, 연기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희론이 없는 법을 열어 보여주소서. 희론에 관 희롱하는 논을 갖다가 희론이라고 그러죠. 올바르지 않는 걸 얘기합니다. 그때 세존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너가 앞으로 성문과 영각의 소승법을 실하고 발심할 불심을 일으켜서 부지런히 재상의 깨달음을 구하기에 내가 지금 너에게 제1위제를 열어 보이는데도 어찌하여 다시 재간의 희론이 항상 인연의 스스로 얽매이느냐.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자, 제1위제라는 게 있어요. 이건 이제 공독 좀 해보죠. 이 말 뜻이 뭔지를 제가 알 필요가 있어요. 제1위. 자, 제1 같으면은 제2도 있을 거고, 그죠? 제3도 있을 거고, 4, 5 계속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제1위를 가면 최고란 뜻이죠. 그 다음 제하는 거는 이거는 뭔가 하면 진리라는 뜻이죠. 그러나 의의가 문제예요. 뜻입자를 왜 썼을까? 첫 번째 하는 뜻이 뭘까? 이기죠. 궁극적인 걸 얘기하죠. 그러나 다른 데는 제1위 공이란 말도 씁니다. 제1위 공. 자, 이제 공의 다른 이름이 뭐냐면은 열반이라는 말이 있어요. 열반이라고 하면 모든 번뇌의 불이 꺼진 상태, 모든 희론이여 사라진 상태가 열반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다 똑같은 말이에요. 제1위 공, 뭐 열반 다 같은 말인데 중도를 해도 상관이 없고요. 이 문제를 이 제1위 뜻입자에 대해서 여기 관련돼서 미린더 완문경에서 열반을 토로하는 얘기 나옵니다. 그 나가세사 스님에게 왕이 물어요. 열반은 원인에 의한 결과입니까? 하고 물어요. 원인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로서 열반입니까?
아니다. 그죠? 열반은 원인이 없다. 원인이 없다. 모든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오는데 원인이 없다. 그러면은 선생님들이 열심히 수행해가지고 열반을 얻었다 그러면은 수행한 것이 원인이 되어서 열반의 결과가 생긴 게 아닙니까? 그러면 열반을 만들어지는 것이지 원인 없이 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팍 하는 거예요. 그럼 이치에 맞죠. 근데 이해가 안 된다고 어디입니까? 자, 비유를 떠서 이야기합니다. 나가시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어때 저기에 히말라야 산이 있는데 산은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히말라야 산을 당신이 가져오게 할 수는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가서 올라갈 수는 있는데 내 가져올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열반을 내가 수행해서 정득은 가능하지만 열반을 내가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그 열반은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그 열반의 다른 이는 공성이에요. 제1이 공, 제1이 제. 그래서 앞에 우리가 이야기한 묘진여성이라고 하는 거는 묘진여다. 이게. 묘진여성이라고 얘기하는 이건 뭐냐면 바로 제1이 공을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열반을 얘기합니다. 말만 다르지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 이제 설득을 시켰어요. 많은 예시를 했는데 간단하게 하면 설득을 시켰는데 근데 열반은 형상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게 형상도 없는데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럼 열반이 없는 거 아닙니까? 또 이제 제2탄으로 이제 왕이 맨날 떠서 왕이 나가시는 스님께 탁 폭탄 선언을 하는 거죠. 형상이 없으니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있다 얘기죠. 있는지 어떻게 아는 겁니까? 있는지 어떻게 아는 얘기죠. 뜻으로 아니다. 의 뜻으로 아니다. 형상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뜻이자 제 첫 번째 가는 뜻, 그 첫 번째 뜻이 뭘까? 네. 콩성. 네? 콩성이잖아요. 네, 공은 비에 있잖아요. 뜻으로 알 수가 있어요. 비에 있다 하는 뜻으로 아는 것. 비어있다는 뜻으로. 네. 그걸 뜻이라는 거예요.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공은 안과 밖에 없는 거예요. 비었기 때문에 안과 밖에. 원인에 의해서 결과라 원인이라는 결과가 아니에요. 공은 생긴 적도 없고 소멸한 적도 없기 때문에 그 뜻이요. 그래서 단어 불생불멸이라고 그래요. 증가하는 것도 아니고 감소하는 게 아닌 게 뜻이요. 깨끗한 것도 아니고 더러운 것 아닌 게 뜻이요. 뜻이란 말은 무슨 말이니? 그런 뜻. 다른 것도 청정이랍니다. 청정. 깨끗하다. 청정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뜻이라 하는 건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양, 색깔 같은 이런 뜻이라고 얘기 안 하죠. 이것도 어쩔 수 없이 문자로 표현할 뿐이지. 그럼 어쩔 수 없이. 완전하게 문자로 표현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럼요. 네. 그러면 여기서 그래 이제 이게 제1이제를 내 너한테 열어 보였는데 어째 다시 세간의 희론이 망상 인연의 수수를 얽매 있느냐. 자, 망상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원문에도 망상이 들어가요. 망상은 허망한 생각이죠. 왜 허망하다는 말을 왜 쓰느냐면 생각은 생겼다 살아서 반복하기 때문에 허망하다 이런 뜻입니다. 생각은 생각상이잖아요. 생겼다 살아서 하니까 허망하다. 그래서 망상이에요. 그 다음에 인연이라는 말은 뭔가 하면 망상에 의해서 인연합이 생겼다. 망상에 의해서 자기가 생각해서 이리저리 결합을 시켜서 만들어냈다. 본질은 형상입니다. 이 세계 자체가 원래 형상이 없어요. 색깔도 없고 형상이 없어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이고 현실이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시는군요 이러는데 그럼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으니까
그게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색깔입니다. 색깔이요. 과학자들은 자연계에는 색깔이 없대요. 빨갛고 노랗고 눈에 보니 이런 색깔이 없대, 자연계는. 없습니다. 없는데 어떻게 색깔이 보이는 얘기죠. 그래서 과학자들 하는 말이 긴 파장이 눈을 통해서 우리 인식할 때 빨간색으로 전환시켜서 본다. 그래 빨간색이 보이는 거예요. 짧은 파장은 마음이 어떻게 보느냐? 파란색으로 본다. 파란색 계통으로. 중간 파장은 녹색 계통으로 본다. 그래 파장이 세계는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딱 바꿔서 모양과 색깔로 전환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이제 그런 걸 뭔가 망상이라고 그래요. 그렇지만 스님, 거기 파장이라는 게 있거든요. 파장에 의해서 빨간색으로, 녹색으로, 현상으로 보이는 거지. 파장이 없으면 그것도 안 보이는 거죠. 근데 파장은 무상하잖아요. 앞에 네. 생멸하는 똑같은 그렇죠. 모양이 없는 거. 예. 그래서 파장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예. 그렇지만 그 뭐 없다 이렇게만 하면은 그것도 좀 모순이죠. 과학자들은 파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빨간색으로도 보이고 네. 파란색으로도 보이는 그렇지만 거죠. 파장에는 네. 빨간색도 없고 모양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성품이 있다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왜냐면 긴 파장의 성품, 짧은 파장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보이고. 근데 그것도 들어가면은 예. 그것도 없습니다. 아가 없고 네. 무상하다는 거죠. 그것도 없다 하는 걸 또 뒤에 또 얘기합니다. 예. 그것도 또 얘기를 해요. 뒤에 가면 재밌는 거 많이 나옵니다. 이건 보이는 건 현상이죠. 현상이죠. 네. 그래서 실체는 현상- 없어요, 물론. 네. 실체와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마음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지 네. 파장에는 모양도 없고 색깔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파장이 아무데나 부딪힌다고 빨간색으로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그 물질이 긴 파장을 흡수하셔서 반사하는 성격 때문에 빨간색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예, 과시광선이라고 그럽니다. 그걸. 예. 근데- 그러니까요. 어떤 물건이든지 다 파장이 부딪히고 있어요. 예, 그렇지만 그렇지만 파장은 거기서 또 있다고 보면 예. 틀리습니다. 왜? 파장 자체를 변하기 때문에 파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없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단 거기에는 파장에는 모양도 없고 색깔이 없습니다. 그것을 전환해서 보는 게 마음이에요. 마음이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 보고 있는데 그것이 있다고 보는 걸 망상이라고 해요. 여기서 망상 인연이란 말. 네. 그래서 쓴 거예요. 얘기하자면. 이제 제가 늘 주장했던 게 하나가 있어요. 지식은 지혜로 전환시켜야 된다. 부처님 법문을 많이 들으면 지식은 쌓이는데 이걸 지혜로 전환해야 돼요. 지혜로 전환하는 게 이제 뭔가 하면은 들음에서 사유를 해야 되고 그 다음 수행을 하게 되면은 부처님 법의 지식이 지혜로 전환이 됩니다. 네. 그 어떤 장점이 있느냐? 지식은 생겼다 사라졌다 하지만 지혜는 안 바뀐다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장점이에요. 그 지혜가 생긴 사람은 시야가 넓고 그리고 이제 마음이 동요가 없고 믿음이 확실해지는 겁니다. 지혜에 의해서 믿음이 분명해지는 거거든요. 그럼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하는 것도 그런 거죠. 이렇게 이제 본문을 듣고 여러분들이 이제 자주 사유를 하고 이러면 그 다음에 수행을 하게 되면은 정점을 찍는 거예요. 지식이 지혜로 확실히 전환이다. 그럼 지혜가 뭐냐? 깨달음이에요. 지혜가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깨달음의 내용이 그 안에 뭐가 들어가는가 하면 지혜의 정장이 들어갑니다. 진짜. 깨달음이 있을 때 지혜가 정장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깨달음은 한 번만 있는 게 아니고요. 수시로 일어날 수가 있다 하는 거. 이건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깨닫는다는 말은 뭔가 하면은 기존의 마음의 상태에서 다른 상황으로 이제 전환이 되는 걸 얘기합니다. 이런 게 이제 이 본문을 자주 듣다 보면 그렇지 하고 딱 마음이 바뀌는 수가 있어요. 그럼 그게 이제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이 깊고 열범이 있다 하는 것도 여러분 아셔야 되고요. 자, 공부합시다. 너가 비록 많이 들었다고 하나, 자, 너는 누구냐면 아난이죠. 아난은 뭔가 하면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지식이 풍부해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너는 비록 많이 들었다고 하나, 마치 약을 말하는 사람이
좋은 약이 앞에 있는데도 이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너희는 너를 참으로 가련하다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은 뭔가 하면 네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좋은 약을 구분 못한다 이게야. 좋은 약을 왜 분별 못하는 지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예. 이게 좋은 약인지 나쁜 약인지 분별을 못하는데. 자, 그러면 여기 분별이라는 말을 들어가는데 우리가 그 지혜를 반야라는 말을 많이 쓰죠. 예. 반야락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반야. 반야를 이제 번역하면은 지혜라고 번역을 하죠. 근데 원래는 해입니다, 해. 반야는 해를 얘기합니다. 근데 앞에 지자를 붙여서 지혜라고 하죠. 해 안에는 뭐가 들었을까? 분별이 들어가 있어요. 예. 분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생각은 진리를 알 수가 없다. 생각으로 헤아리지 말아라. 그래서 생각은 죽일 놈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얘기하자면은. 근데 생각이 진리를 장애하는 것은 분명하게 맞지만은 그건 역기능이지만 순기능도 있어요. 생각 중에는 분별하는 생각이 있어요. 분별도 생각이 들어가요. 얘기하죠. 그래서 이거는 순기능은 뭐냐면은 도구로서 독을 제거한다 하는 말이 있죠. 분별로서 분별을 제거하는 게 지혜입니다. 해입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우리 생각이 무조건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좋은 기능도 있다. 이게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육조 해능선이 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열을 깨친 사람은 생각하는 것마다 다 진열의 작용이야. 진열을 깨치지 못한 사람은 생각하는 것마다 다 망상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이 나쁜 게 아니에요. 이게 마음이 맑으면은 맑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은 맑고 깨끗한 거야. 얘기하자면 그런 거죠. 같은 물이라도 소가 먹으면 우유가 되지만 뱀이 먹으면 독이 되는 똑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능을 우리가 알아야 돼. 해락하는 것도 심리입니다. 심리이기 때문에 해 안에는 뭐가 있는 분별이 들어가는 거죠.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라고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파사나는 지혜를 일으키는 수행법인데 이파사나를 대승기신론에서 어떻게 정의하느냐. 원인과 직접 원인과 간접 원인에 의해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잘 분별하는 것, 분별을 많이 하는 것이 바로 이파사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지혜 안에는, 해 안에는 분별이 들어간다는 걸 내가 알아요. 그래서 여기서만 이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 같다. 네가. 그러니까 지식은 있는데 네 지혜가 없구나.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이걸 부처님께서 지금 이때까지 잘 가려내는 게 뭐냐면은 전부 다 가려내는 거는 분별을. 이거는 몰래 분별의 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분별이 하나는 이제 망상이 있지만은 또 하나는 지혜가 있다. 그래서 같은 분별이라도 망상이 분별하면 안 되고 지혜의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얘기하자면. 이런 걸 이제 그럼 망상하고 지혜하고 어떻게 가릴 수가 있느냐. 그런 거죠. 원인과 조건을 잘 보는 것. 직접 원인과 간접 원인을 잘 살펴보는 분별은 지혜고, 높고 낮고 아름답고 추하고 이분법적으로 분별하는 것은 망상이다. 그러니까 같은 분별에도 이렇게 분명히 나눠야 되니까 얘기하자면. 그런 이런 게 이런 게 없으면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무조건 생각이 나쁜 놈이니까 생각하지 말아라 이래 됩니다. 그러면은 지혜 있는 사람은 그걸 잘 가려내지만 지혜가 없는 사람은 가려내지 못해서 분별하면 안 되는구나, 생각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뭐가 되느냐 하면 그냥 돌덩어리라도 고목같이 그런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런 것도 도리어 무명입니다. 무치입니다. 큰일 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잘 가려야 돼요. 얘기하죠.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요, 탐진치도요, 전부, 그러니까 양쪽 기능이 있는 거예요. 탐을 하는 마음이 있어야 노력하게 되잖아요. 그건 우리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자기가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가 중요한 거지, 꼭 탐진치가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탐진치는 예. 무조건 나쁜 겁니다. 예. 아니, 그거를 탐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노력을 하게 되잖아요. 그걸 탐이란 말은 안 해요. 원력이라고. 개라고 해서 원력. 그 개를 지키는 네. 것 자체가 그렇잖아. 그걸 전하는 거죠. 그건 탐을 말해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노력을 하더라도 그렇지만, 네. 노력은 남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탐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같은 노력이라. 자기도 좋고 남도 좋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건 가려야 됩니다. 출발점이요. 출발점이, 부럽다든가 이런 것도 탐이에요. 예. 그러면, 그래? 너, 나하고 밤낮 놀기만 했는데 네가 그렇게 공부를 잘해. 그래? 내가 너 한번, 응? 이러고 자기가 분발할 수 있다는 그래도 거죠. 발심. 예. 그거는 다른 거예요. 발심, 예를 들어서 얘기해요. 원인을. 예를 들어서 얘기해요. 네. 그걸 잘 가려야 됩니다. 그래서 탐을 너무 숭상하면 큰일 납니다. 아니, 수무상이 아니라 그런 기능도 있다는 예, 거죠. 저는. 탐진치를 네. 이용해서 수행하는 방법은 있지만 네. 탐진치가 그거는, 탐진치가 말이죠. 네. 좋은 쪽이 있다고 해서 얘기하는 거는 수행의 방편을 쓰는 게 아닌 이상은 안 좋은 쪽으로 다 갑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럼 좋은 쪽으로 수행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에요? 예. 자, 칼이 잘못입니까? 아니죠. 쓰는 사람에 딸렸죠. 칼을 쓰는 사람의 문제가 있죠. 네. 칼에는 좋은 점도 없고 나쁜 점도 없어요. 안 그래요? 칼을 쓰는 사람이 네. 나쁜 쪽으로 쓰면 흉기가 되고 네. 좋은 쪽으로 쓰면 많은 사람들이 이익을 주는 거예요. 칼이라 하는 그런 거예요. 그거 마찬가지로 네. 의욕을 네. 탐욕으로 쓰면은 바로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쪽으로 가고 요리를 하는 거 이것도 의욕이잖아요. 가족들을 위해서 즐겁게 요리를 해낼 수 있는 그런 의욕은 네. 좋은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의욕을 탐욕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아니요. 탐욕이라는 뜻이 아니고 제 얘기는 탐이라는 그 말에도 자기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좋게도 할 그럼 수 있지 그거는 않느냐겠죠. 좋은 쪽으로 쓰면 탐이라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그럼요. 있죠. 네, 다른 말씀이죠. 의욕. 예. 그러면- 이타심이라는 말을 씁니다. 네. 남을 이익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타심이라는 말도 있고 좋은 의욕이라는 말도 씁니다. 좋은 의욕. 예. 근데 우리 일상생활에 청정한 의욕이 일상에서는 욕심이 있어야 네. 뭔가를 이룬다 이런 말을 많이 그렇죠. 쓰거든요. 그는 의욕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의욕으로 가면 탐욕이라고 그래요. 예? 의욕이 남을 위해서 쓰면은 탐욕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타심이라고. 글쎄요. 그거는 어떻게 이제 자신들과 내 응당들을 위하여 분별하고 열어 보이며 또 앞으로 대승법을 닦으려는 자에게 실상을 통달하게 한다. 자, 통달이란 말 아세요? 네. 통할 동자에 달을 달자죠. 통이라 하는 것은 막힌 것 뚫어서 통하게 한다. 달이라 하는 것은 이르게 한다. 목적지 이르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붙여서 통달이란 말을 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안난이 부처님이 훌륭한 가르침을 듣고자 찾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안난이 또 총대를 메고 부처님께 질문한 것, 자기는 알면서 모르는 채 질문한 것도 있고, 진짜 몰라서 질문하는 것도 있는 두 가지 이제 해석이 있습니다. 아나나 너희 말한 바와 같이 4대가 하합하여 세간의 가지가지 변화를 일으킨다고 말했다. 4대는 흥물불 바람 4대를 얘기합니다. 그는 안나나 만약 저 대성 4대 성품의 체가 하합하는 것이 아니라면
다른 모든 원소와 섞일 수 없는 것이 원소라는 얘기 대를 얘기합니다. 원소로보다는 요소라 해야 되겠죠. 모든 요소와 섞일 수 없는 것이 마치 공이 모든 물질과 합할 수 없는 것과 같을 것이다. 자, 여기서 이런 말을 하는 건 뭐를 얘기하는가 하면은 그게 큰 대자 4대 할 때 대락하는 거 요소의 뜻이 있는데 이 대의 성품을 한번 살펴보자. 그 체가 합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는 말을 쓰는 겁니다. 합의 성격이 없어요, 원래 대의 성격은. 대라고 얘기하는 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원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원인. 그 다음에 이제 크다하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무한예예요. 그 다음에 요소락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종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종자. 씨앗이라는 뜻이죠. 그 씨앗은 원인이라는 뜻하고 같은 뜻입니다. 그럼 대락하는 그런 건데, 크다락하는 것은 이 흙, 물, 불, 바람 4대 원소가 어디에 없는 곳이 없이 다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 몸에도 있고 책상에도 있고 이 서울시대에 있고 지구에도 있고 우주에 다 있다 이거죠. 다 있기 때문에 크다카는 이런 뜻으로 씁니다. 그렇지만 이걸 그 본질을 따지면 바탕을 따져보면 합하는 성질을 갖고 있는 게 아니다는 거죠. 예, 결론적인 얘기를 하자면 그럼 네가 4대 합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지만 계속 파고 들어가면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봐라. 그래서 이제 이건 다음 시간에 이 4대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도록 하죠.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흙의 요소는 우리 몸에 몰라는 피부라는 뼈 이런 겁니다. 손톱 발톱 한 20가지 돼요. 머리카락도 속합니다. 물의 요소는 체액입니다. 피 같은 거. 불의 요소는 체온입니다. 차고 더운 거. 바람의 요소는 에너지를 얘기합니다. 그럼 사람에게는 그런데 이걸 지구에도 있습니다. 지구는 허공의 요소에 둘러싸여 있죠. 그 다음에 지구 둘러싸고 있는 대기라고 합니다. 그럼 대기가 뭡니까? 바람의 요소입니다. 에너지입니다. 그 다음에 땅 위에 뭐가 있습니까? 물이 있죠. 물의 요소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기온차가 있죠. 그는 불의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지구는 흙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흙의 요소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4대 이야기는 그냥 물리학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물리학. 자, 이거는 개봉 박도로 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까?